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BMW XM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현재 나오고 있는 BMW 중에 가장 크고 비싼 차 중에 하나입니다. M 전용 모델이라서 기존의 X5M이나 X6M 같은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른 온전히 M 모델만 나오는 고성능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모도 상당히 신선한데 우선 차체 크기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BMW X5보다는 훨씬 크고요. 거의 X7에 가까운 덩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차체 길이는 5.1m를 훨씬 초과를 하고 휠 베이스는 X7이랑 같습니다. 3105mm 대신에 3열 시트는 없고 5인승 단일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앞쪽의 디자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이 차 본 지 몇 시간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키드니 그릴의 크기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눈매가 주간주행 등이 얄쌍하게 들어오면서 실제 헤드램프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좀 앞모습이 기존의 자동차라기보다는 거대한 조각 작품 같은 약간 깎여진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공기역학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다 뚫어놨죠. 그리고 뭔가 큰 면들을 이렇게 깎아 놓은 듯한 그런 조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중에 키드니 그릴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금장의 느낌으로 구성한 차는 없었던 것 같은데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휠도 굉장히 독특하죠. 이쪽에 보시면은 휠캡이 BMW 로고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휠 사이즈가 23인치인데 그릴처럼 골드 느낌으로 투톤 컬러로 배치를 해놨고요. SUV에서는 흔히 경험하기 힘든 사이즈입니다. 앞 타이어는 275고 편평비가 3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얇은 타이어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금장 형태로 캐릭터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M 모델답게 사이드 미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MW XM 옆모습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좀 두껍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이 D필러가 굉장히 좀 두툼하게 처리가 됐고 이 루프도 굵기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좀 산짐승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인상이 센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타이어는 315mm거든요. 여기다가 편평비는 더 낮습니다. 30. 이 정도면은 SUV가 아니라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BMW M3나 M4처럼 전자제어 댐퍼에다가 강철 스프링을 조합한 전형적인 M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 SUV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차고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차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뒷모습인데요. 기존의 다른 BMW X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우선 엠블럼이 없습니다. 가운데 엠블럼이 삭제가 됐고 대신에 왼쪽 유리 상단에 은은하게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처음 보면은 이게 BMW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도 바깥으로 조용히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테일 파이프도 세로 형태로 배치된 거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면이 좀 큼직큼직하게 꺾이면서 이런 조형미를 추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온 김에 트렁크를 보면은 사실 여러분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차체 크기 대비 조금 작은 트렁크 공간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짐을 좀 안 뺀 상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참고로 이 차는 배터리 용량이 거의 30kWh에 달하거든요. 상당히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부 높이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SUV이기 때문에 차체 높이가 있다 보니까 공간 손실을 최소화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X5나 X7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XM의 실내인데요. 우선 컬러 배치부터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시트나 이런 암레스트 같은 부분은 블루 계열의 가죽으로 감싸놨고 확실히 M 모델답게 이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두툼하게 나와 있네요. 이 사이드에 있는 버튼으로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형적인 BMW의 인테리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12.3인치 계기판과 14인치대의 중앙 모니터를 커브드 형태로 구성해 놓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아래쪽에는 송풍구, 그 아래에는 물리 버튼은 상당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이나 오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능 조작은 터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보시면은 확실히 비싼 차답게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차는 겉에서 봤을 때 플라스틱을 사용한 부위를 눈으로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질 좋은 가죽으로 감싸놨습니다. A필러의 소재나 지붕 역시도 상당히 촉감이 괜찮은 그런 소재로 감싸놨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BMW M 모델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적응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전형적인 BMW M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 M1 버튼, M2 버튼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주변부를 보면은 카본 파이버인데 이게 유광이 아니라 완전 매트한 무광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이것도 참 신선한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컵홀더 2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쪽에는 USB 포트가 A타입으로 하나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냉온장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괜찮네요. 기어 레버는 뭐 BMW M5나 M8 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드가 다양하죠. 대신에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M 하이브리드라는 전용 주행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가변 배기 버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중앙 수납 공간인데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후륜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엔진 뒤에 바로 8단 변속기가 붙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에는 수납 공간을 아주 깊숙하게 파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게 뒷좌석 공간인데 뒤에 시트가 되게 편하네요. 이게 사실 유럽 차는 쿠션이 이렇게 푹신하지가 않았는데 기존까지는. 근데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정말 푹신한 소파에 앉은 듯한 그런 착자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방석 길이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휠 베이스가 3.1m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지붕이 좀 끝단이 떨어지는 구조라서 헤드룸이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고, 그리고 지붕이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하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지 않고 조형들이 들어간 지붕 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뾰족뾰족해서 저는 사실 전복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머리가 다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기존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이 들어가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틈 사이로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송풍구 당연히 배치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 패널은 좌우 개별적으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올려두기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 2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소재 품질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전부 다 질 좋은 가죽인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500ml 생수병도 충분히 꽂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는 뭐 작은 사이즈 핸드백도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공간을 깊숙하게 파놨습니다. 끝단에는 고무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컵이 움직여도 이렇게 잘 안 흔들리게 세심하게 처리해 놓은 것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겉보기에는 고급스러운데 안에를 들쳐 놓으면은 이런 저렴한 플라스틱이 들어갔다는 거. 겉에만 가죽으로 감싸놨는데 안쪽까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BMW는 연료구 이 버튼이 별도로 없었거든요. 이쪽에서 다 이제 통합이 됐었습니다. 자물쇠 버튼으로 통합이 됐었는데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결과인 것 같아요. 별도의 버튼을 넣어놨는데 좀 생뚱맞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BMW XM의 실내를 둘러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M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순수 전기 모드로도 달릴 수 있는데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2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대로 합류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속도만 하더라도 완전히 EV 모드로만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BMW M 모델이 두루 쓰고 있는 V8 4.4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197마력짜리 전기 모터 1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최고 출력은 653마력이고요. 기본적으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쪽에 엔진이 있고, 그리고 뒤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있는데 ZF에서 만든 4세대 하이브리드 변속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 뒤에 클러치와 전기 모터가 있고 그 뒤에 변속기가 붙는 구조인데, 이 GF에서 만든 새로운 하이브리드 변속기는 변속기의 하우징 내에 전기 모터를 완전히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하이브리드 변속기와 비교하면 변속기 자체의 부피가 상당히 소형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은 엔진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고 전기 모터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어지간한 가속은 전기 모드만
기반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만 200마력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만 달려도 그렇게 가속이 답답하지 않은 특징이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꽤 오랜 시간 엔진이 깨어나지 않고 가속을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렉서스 NX40H 플러스, 그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18.1kWh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30kWh에 달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미니 일렉트릭, 그 차는 완전 전기차인데 그 차와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구동 배터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 차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차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2억 원대에 해당하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한 차가 많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식 댐퍼 위에다가 강철 스프링을 조합한 형태거든요. 전형적인 BMW M3나 뭐 M4 이런 차들하고 아주 유사한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약간 고속도로 이음새를 넘어갈 때도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주행 모드가 심지어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상당히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BMW가 이렇게 세팅한 의도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타는 대형 SUV라기보다는 이 차는 M 전용 모델이다 보니까 차체 중량이 2.7톤이 훨씬 넘어가는 아주 육중한 SUV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하체의 느낌이나 좀 기민한 느낌, 그런 것들은 BMW 3 시리즈에서 출발한 아주 순수한 움직임, 이런 대형 SUV에도 고스란히 추구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X5나 X7과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지만 두 차들 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인 승차감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2억 2천만 원대인데요.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의외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랜드로버 신형 레인지로버, 이 차와 가격이 비슷하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그 차는 뭐 옵션 넣으면은 3억 원대 이상까지도 가게 되지만 기본 스타팅 가격은 이 차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벤츠 G바겐 같은 차도 있고 벤츠 GLS 같은 차도 있고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데, 확실히 이 차는 동급의 여러 가지 프리미엄 대형 SUV 중에서는 승차감은 가장 하드한 편에 속합니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 계열보다도 훨씬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코너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에 따라서 앞바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느낌들은 BMW 3 시리즈나 M3를 탔을 때 느꼈던 빠른 반응 속도를 이런 대형 SUV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 차에는 48V 전기식 안티롤바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지상고가 높은 SUV들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차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롤링 현상이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48V 전기식 안티롤바가 들어가게 되면 차의 기울임이 감지가 되었을 때 차를 가급적 수평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본격적인 구비길 주행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차를 먼저 타보신 분들, 해외 기자들 평가를 보게 되면은 덩치치고는 차체 기울어짐이 거의 없다, 무게를 느낄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무게가 2.7톤이 넘어가는 대형 SUV지만 이 움직임만큼은 BMW M3 같은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주행 모드를 다 컴포트에 맞추고 가고 있는데 M2 버튼을 눌러서 가볼게요. 어우, 잘 나간다. 엔진만 하더라도 8기통 4.4L고 전기 모터가 같이 밀어주다 보니까 무게 2.7톤짜리 SUV에 탄 듯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가속력은 뭐 예상한 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M 전용 모델이라고 해서 M3나 M4처럼 아주 자극적인 느낌을 주는 차는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수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8기통 엔진에 그릉그릉 대는 소리를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으면서 굉장히 조용하게 가속하는 느낌, 상당히 오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가속 느낌보다 더 와닿는 게 조향의 반응 속도거든요. 제가 스티어링 휠을 아주 작은 각도로만 돌려도 거의 어지간한 차선 변경은 다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어비가 상당히 타이트한 편에 속합니다.
워낙 조용한 정적 속에서 가속을 해치우다 보니까 글쎄요, 막상 뭐 계기판 보면은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그렇게 재미는 사실 크지 않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퇴근 시간대라서 600마력 넘는 차를 제대로 가속을 못 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의 다른 부분들을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X5M이나 X6M과 달리 이 차는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배기량이 높고 이 차가 가솔린 엔진으로만 움직이면은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기 모터로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로 출퇴근 주행까지 소화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름 사용 없이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 주행까지 소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배터리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완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완충 시간은 4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가 처음에 시승할 때는 저희 신동빈 기자하고 2열에 먼저 앉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냥 정차 상태에서 앉았을 때는 착자감이 상당히 푹신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막상 주행을 시작하면은 리어 서스펜션도 상당히 좀 단단한 편이라서 약간 보디움 프레임 SUV를 탄 듯한 좀 투박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X5나 X7 같은 차들과 비교해서는 승차감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속할 때는 살짝 스피커를 통해서 인위적인 사운드가 같이 이제 양념처럼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느낌이 8기통 특유의 아주 으르렁대는 사운드보다는 그냥 좀 고성능 4기통 엔진 같은 느낌? 아주 자극적인 그런 짜릿한 사운드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음새들을 지나갈 때도 노면에 어떤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 엉덩이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의 컨셉 자체가 확실히 타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는 확실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의 차체 구조는 대형 SUV이다 보니까 뒷좌석도 상당히 넓고 아무래도 운전자 혼자 즐기는 차라기보다는 뒤에 가족들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분들이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승차감을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글쎄요, 이게 앞에 탄 운전자만 행복한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떤 날 것 같은 느낌, M3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이 차에도 구현하기 위해서 강철 스프링을 택한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차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느슨하게 세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뭐 풍절음 같은 부분은 조용한데 이게 타이어가 지금 피렐리 피제로 여름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편편비가 워낙 얇아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속 페달에서 살짝 힘을 빼니까 거의 뭐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데 조용하고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다 보니까 집에 완속 충전 여건만 잘 갖춰지신 분들은 가속할 때는 또 적당히 쏘는 재미도 느끼면서 평소에 출퇴근 운전할 때는 거의 EV 모드만으로 주행을 하면서 효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SUV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MW 신형 XM 한번 타봤고요. 오늘 시승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느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동급의 다양한 SUV 중에서는 가장 개성은 또렷한 SUV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2억 원대 초반이지만 대부분의 E급의 SUV들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 대신에 전자제어 댐퍼에다가 강철 스프링을 조합한 전형적인 M 서스펜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SUV지만 그래도 3 시리즈의 느낌을 최대한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 SUV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BMW XM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